7월 시행. 농협우체국 통장 있는 분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우체국 농협 통장 있으신 분 하반기부터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통장들이 그냥 두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제도가 바뀌면서 예금 보호 한도, 청약 통장 전환, 우체국, 예금 보장 방식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액 예치자나 청약 통장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점검하셔야 할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뀌는 제도 정리부터 내 통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전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호살TV는 언제나 정책 근거와 팩트 기반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2025년 하반기 1억 원까지.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단 정확한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 이자 포함 1억 원까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9,800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 300만 원이 붙었다면 총 금액은 1억 100만 원이 되지만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억 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치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9,500만 원 선은 예시일 뿐이고 이자율과 예치기간에 따라 적정 예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따로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8천만 원씩 넣었다면 두 은행에서 각각 보장 총 1억 6천만 원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금융기관 계열사 간에는 보호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본점과 지점 등은 각기 다른 명칭이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제도는 좋아지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내 자산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 예금자 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구조. 우체국 예금은 1억 원이 아니라 금액 상관없이 다 보장됩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즉 예치금이 1억이든 3억이든 정부가 직접 100%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 상품에 한해서만 전액 보장이 적용됩니다. 펀드, 보험, 신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은행은 예금자 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초과해 예치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을 예치하려는 경우 우체국 예금은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 보장 범위는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혹시 예전에 만들었던 청약통장 아직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 청약통장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 상품입니다. 즉 일반 예금처럼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정부 책임 하에 운영된다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식은 다르지만 안정성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쓰던 청약통장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정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환 시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청약 가능 주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등 제한이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기존에 쌓아둔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이나 순위 선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청약 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환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 상속을 통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환 전에 명의 변경을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월 납입 인정 횟수나 금액 기준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목적에 맞는 구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통장은 전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기금 상품이라는 특성과 보장 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협 통장은 하나로 취급, 법인 구분까지 확인하세요. 동네 농협에 넣은 돈이랑 중앙의 농협이랑 다르니까 각각 1억 원씩 보호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선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건 NH농협은행 중앙회와 각 지역 단위 농협은 법적으로 별도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각각 예금자 보호 1억 원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위 농협 내 지점에 예금을 나눴다면 이는 같은 금융기관 내 예치로 간주되어 합산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 단위 농협의 지점 1에 5천만 원, 같은 단위 농협의 지점 2에 5천만 원을 넣었다면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A 단위 농협과 NH농협은행은 각각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산 예치를 하실 땐 단순히 농협끼리 나누자가 아니라 법인 구분까지 확인해야 1억 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단위 농협 내 지점은 합산, NH농협은행과 단위 농협은 구분 적용.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 2025년 7월 시범 운영 시작. 은행 하나 보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해서 힘드셨죠? 특히 어르신이나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은행 창구 접근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2024년 7월 시행이라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이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로 우선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다른 은행 업무를 일부 대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창구에서 신한은행 적금에 가입하거나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 설명, 계좌 개설 신청, 예금 가입, 대출 신청 접수 등 대면 업무만 위임되고 대출 심사, 리스크 판단 등 본질적 결정권은 해당 은행이 직접 처리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 기관은 인가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복수 은행이 함께 입점하는 공동 대리점 모델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역 시범 운영으로 출발하지만 2026년 이후 전국 확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산 규모별 통장 분산 전략 1억도, 5억도 전액 보호 가능. 제도는 좋아졌지만 어떻게 나누어 예치하느냐에 따라 내 돈이 보호되기도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이 5억 원이라면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에 1억 원, 국민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 그리고 우체국에 2억 원까지 분산해서 넣으면 총 5억 원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협 예치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NH농협은행과 각 지역 단위 농협은 법적으로 별도 기관으로 간주되어 각각 1억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단위 농협 내 여러 지점에 나눠 예치한 금액은 합산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이라 해서 모두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펀드, 실적 배당형 신탁, 일부 특수 상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치 전 반드시 상품 설명서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금자 보호는 원금 이자를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 이자 포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예치 금액을 조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이름보다 중요한 건 법인 구분과 상품 구분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게 활용하는 분만이 전액 보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통장, 지금이 점검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부터 예금자 보호제도와 청약통장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직접 점검할 시기입니다. 각 금융기관의 보호 범위, 상품별 보장 조건, 그리고 예치 금액이 이자 포함 1억 원을 넘지 않는지까지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두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건호살TV는 앞으로도 근거 있는 정책 정보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